제가 오래전에 올렸던 QQQ ETF 영상이 있습니다. QQQ ETF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들을 종목 소개 차원에서 설명드렸던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몇몇 분들께서 그 당시 올렸던 이 그래프를 보고 이 그래프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해 주셔서 제가 유튜브 댓글로 이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드리기가 좀 복잡해서 그냥 얼버무려 답변 드리고 해서 제가 부연 설명 및 QQQ ETF에 대한 추가 영상을 올리려고 했었는데 QQQ ETF 영상이 오래전에 올렸던 영상이고 더 이상 조회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미루고 미루다 이제서야 영상을 좀 올려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 ETF가 항상 S&P 500 지수보다 아웃퍼폼 해왔는데, 그리고 저도 이런 점을 종종 영상들에서 언급해왔는데 이 그래프가 틀린 것이 아니냐고 지적 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참조로 이 그래프는 지난 QQQ ETF 영상에서 제가 참조했던 그래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그래프는 틀린 그래프가 아닙니다. 가만 보시면 2000년도에 만불을 QQQ와 스파이 두 개의 ETF에 넣었을 때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만불이 얼마나 수익을 내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한마디로 2000년도에 버블일 때 만불을 몰빵 투자했다면 그 만불이 20년이 지난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얼마가 되었었겠냐는 시뮬레이션 그래프인 것입니다. 가령 2000년 3월 1일 기준으로 QQQ의 주가는 109불입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QQQ는 248불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주가가 엄청 올랐지만 제 과거에 올렸던 자료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20년 동안의 수익률은 대략 127%입니다. 한마디로 2000년 3월에 한창 IT가 버블이고 너도 나도 기술주에 미친듯이 투자할 때 누군가가 만불을 QQQ에 몰빵을 했다면 이 금액은 22,700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같은 기간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스파이를 보면 2000년 3월 1일 기준으로 주가는 150불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는 주가는 308불이었습니다. 수익률은 대략 105%입니다. 한마디로 2000년 3월에 만불을 넣은 투자자는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는 자산 가치는 25,500불인 것입니다. 나스닥이 2016년 중순 이후부터나 급등을 하기 시작한 걸 보면 2000년도 3월 1일에 만불을 똑같이 QQQ와 스파이에 넣었다면 꽤 오랜 기간 동안 스파이의 수익률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지수 자체의 수익률은 나스닥 100 인덱스가 훨씬 좋아왔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에 대해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가령 QQQ 지수가 2000년 3월 109불을 찍고 2001년도에는 28불까지 찍었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정말로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정말 안전해 보이는 패시브 ETF가 4분의 1 토막이 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도 3월에 만불을 투자해서 지금까지 홀딩을 했으면 대략 3배의 수익이 난 거겠지만 2001년도에 만불을 투자했다면 대략 12배의 수익이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만불로 2000년도 3월에 비해 4배 이상 많은 수량의 QQQ를 매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 올 것 같은 28불이라는 가격은 2009년도에도 또 찾아옵니다. 2009년도에 만불을 투자했다면 거의 11년 만에 12배 정도의 수익을 단일 종목도 아닌 패시브 ETF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영상들에서 정말 지긋지긋하게 얘기 드리는 건데 어떤 종목이든 몰빵해서 매수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2000년도와 같은 버블 붕괴는 없겠지만 지금은 의심 없이 초강세장입니다. 만약에 지금 신용까지 땡겨서 QQQ가 되었든 다른 종목이 되었든 풀 매수를 한다면 만약 큰 조정장이 오면 그때 또 저가 매수를 한다? 아마 그럴 현금 여유도 없고 그런 패닉, 조정장이 오면 마인드 자체가 패닉이 되어 저가 매수고 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작년 2020년 3월 대폭락장에서 한창 주식 투자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가가 조정장이 오면 바로 팔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주가의 머리를 박고 어깨까지 내려왔으면 어깨를 보고 팔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대폭락장에서는 막상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령 지수가 하루에 5% 빠지면 그게 하락장의 시작인지 아님 저가 매수의 기회인지 헷갈리게 되어 종목을 홀딩하게 되거나 추매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매달 분할 매수하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나스닥 100 지수는 2001년과 2009년도에 역사적 최저점이었으나 막상 그 당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때가 최저점인지 아님 시황이
당분간 계속 아작난 상태로 있을 것인지는 정말로 시간이 지나고 나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만 보고 나스닥 100 지수가 S&P 500이나 다우존스 지수보다 무조건 아웃퍼폼하니까 QQQ나 아크K나 기술주 개별 종목에 그냥 지금쯤 영끌로 때려 넣어서 장기로 묻어두면 무조건 괜찮겠구나 생각하는 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그래프를 정말 잘 보셔야 하는 것이 2000년도 초반에 나스닥 100 지수 추종 QQQ를 매수했다면 1년 만에 주가는 4분의 1 토막 난 상태에서 한마디로 마이너스 75% 수익률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만 보고 나스닥 100이 장땡이니 그냥 기술주에 몰빵하자 생각하면 큰 잘못이고, 나스닥 100이 다른 지수들보다 아웃퍼폼하는 지수인 것은 맞지만 그건 고점에서 물리고 시작하면 다 소용없는 것이고, 무조건 시기를 나눠서 분산 적립 투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저점을 보고 저점에서 사면 되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과거 당시에는 여기 이 부분을 보고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엄청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점은 시간이 지나고 나봐야 아는 것입니다. 2000년도에 고점에서 물린 수많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지금 투자하는 분들보다 더 멍청한 붕어라서 그렇게 바보같이 고점에서 물렸을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폭등장에서는 사실 너도 나도 개나 소나 아무 종목이나 다 물어도 이익 30%, 50%는 쉽게 나는 장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람들이 흥분을 하고 다 쓸어 담기 마련입니다.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닌가 뒤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QQQ ETF를 보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별 종목 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고 지금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강세장에서는 ETF보다 개별 종목에 이것저것 너무 많은 종목을 투자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사실 보통 종목 수가 15개 정도만 넘어가도 이걸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보통 20개 이상의 종목들에 직접 투자를 동시에 하게 되면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기가 힘들어집니다. 개별 종목들에 대해 뉴스들을 챙겨보고 실적 보고들도 챙겨보고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매수하면 장기 투자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장투할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주도주라는 것이 실제로 5년이 안 되는 짧은 시기에 계속 바뀌기 마련입니다. 가령 2000년도에 최고 우량주 하면 시스코와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지금이야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구독 서비스가 살아남에 따라 관심받고 있지만,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는 거의 버리는 종목이었습니다. 시스코도 지금도 나쁜 종목은 아니지만 요즘 시스코를 포트에 30% 이상 가져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라클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불과 3년이 지난 2003년만 해도 이베이 같은 기업이 뜨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베이를 투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적어도 10년 동안 이베이는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 주가 흐름도 보여줬습니다. 시간을 더 돌려서 2010년의 나스닥 대장주들을 보겠습니다. 드디어 애플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보다폰이나 컴캐스트 같은 종목도 눈에 띕니다. 가령 이 당시에 보다폰이나 컴캐스트를 매수해서 장기로 들고 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해보면, 보다폰은 이미 현재 주가 기준으로 끝장난 종목으로 보시면 되고, 컴캐스트는 1999년 전고점을 회복하는데 21년 걸렸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투자하신 종목들이 지금 보시는 현재 2021년의 나스닥 대장주들과 많이 겹칠 겁니다. 지금은 이런 기업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하시지만 10년 후까지는 볼 필요도 없고 5년 후만 보더라도 여기서 최소한 절반은 이미 대장주가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테크 종목들은 시장의 혜성처럼 등장하듯 혜성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애플 같은 종목은 한국에 삼성전자가 있듯 지구에는 애플이 있는 것처럼 상당히 오랜 기간 나스닥을 점령할 기업으로 보이지만, 여기서 어떤 종목이 도태될지 개인 투자자가 미리미리 맞추고 선제적으로 시장에 대응하여 종목을 매도하고 매수하는 것은 쉬운 영역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정말로 시간이 지나가보고 돌이켜봐야 이해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드리는 메시지는, 개별 종목도 당연히 여기저기 투자를 하시되 너무 시장에 끌려다니거나 분위기에 휩쓸려서 여기저기 몰빵하시고 현재 수익률에 취하여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QQQ 같은 패시브 ETF에 분산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안정적인 수익률도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간과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제 영상들에서 몇몇 종목들을 매수하면서 언급했던 종목들이 가령 니오, 모더나, 타이거 브로커스 같은 종목들인데, 액수는 크지 않지만 이 종목들 모두 몇 주 또는 몇 달 만에 수익률이 다 50%가 넘습니다.
그건 제가 종목 선정을 잘해서 투자를 정말 잘해서 얻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그냥 요즘 시장이 미쳐 날뛰어서 그런 이유가 더 클 것입니다. 이 정도로 제가 QQQ ETF에 왜 분산 투자를 해야 하는지 좀 다른 시각으로 그리고 좀 더 공격적인 시각으로 한번 풀어 설명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드린 것 같습니다. 꼭 제가 드리고 싶고 이해시켜드리고 싶은 메시지들이라서 좀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얘기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이렇게 줄여보겠습니다. 지금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이성을 찾으셔야 할 때입니다. 2000년도에 버블이 최고점에 올라가고 있을 때 경제 전문가와 언론과 여기저기서 이 버블은 곧 터지니 다 죽을 각오 해라 라고 하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을지, 아니면 이제 인류의 발전은 기술에 달려있고 주식시장은 기술주가 주도한다는 희망적인 의견들이 더 지배적이었을지를 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아마 당시 2000년도 버블이 형성될 때의 시황과 여러 전망들이 지금의 주식시장의 시장 전망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